자, 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석 없이 스토리만 컴팩트하게 갑니다. 같이 보신 느낌 드실 거예요. 파트 1, 1화부터 8화까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세명시의 성안고등학교, 광명시 같기도 하고 세종시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작지 않은 중소도시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며 살아가는 고2 동은. 동은을 괴롭히는 건 같은 반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 최혜정, 손명호 이 5명. 미혼모의 딸의 가난한 동은은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 고데기로 다리미로 사지가 다 찢어지고 입을 막는다며 성추행까지 당하죠. 선생이란 인간은 피해자인 동은을 윽박질러 이 사태를 크게 키우지 않는 것에 급급하고 결국 못 견뎌 자퇴하는 동은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해요. 그것도 교무실에서. 연진의 엄마는 딸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동은의 엄마를 돈으로 매수하고 세상에 엄마라는 인간은 합의금에 넘어가 딸의 자퇴 사유에 부적응이라고 쓰고 심지어 그 합의금을 갖고 애는 남겨둔 채 날라버려요. 근데 동은이 진짜 똑똑해요. 담임한테도 찾아가서 할 말하고 가해자들 생각도 하기 싫고 너무 무서울 텐데 가해자들한테 가서 꼭 다시 보자고 말하죠. 이제부턴 동은이의 고군분투기, 김밥도 말고 목욕탕 청소도 하고 결국 공장에 들어가서 검정고시 패스, 교대 합격까지 이뤄내요. 몇 년 걸렸지만 그동안 동은은 싸늘해지고 냉정해지고 더 의지가 강해졌어요. 그리고 교사가 되어 다시 자신이 가해를 당했던 세명시를 찾아와 가해한 무리 중 가장 악랄했던 연진이의 딸 하예솔을 만나는 것으로 1화가 마무리됩니다. 동은은 복수를 준비하며 가해자 5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왔어요.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 이제는 인스타까지 뒤지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툴까지 바뀌는 건 동은의 복수가 고통스러울 만큼 오랜 기간 준비되어 왔음을 보여주죠. 목사님 딸의 화백이라고 불리며 겉으로 나름 성공한 사라는 사실 약쟁이에요. 조달제 명호가 약을 갖고 등쳐먹으면서도 서로 찰진 쌍욕을 주고받으며 우정은 절대 아닌 공생관계를 이어오고 있죠. 혜정은 스튜어디스, 허영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무리여도 자기보다 윗단계라 생각하는 돈 많은 재준에게 노력해보지만 재준은 전혀 생각 없어 보이고 재준과 연진은 그냥 성적인 파트너. 명호는 재준에게 월급과 온갖 과시를 받으며 아직도 현대판 머슴살이를 하고 있어요. 동우는 교대를 다니는 한편 돈을 모으기 위해 미친 듯이 과외를 하고 영양실조로 쓰러져 실려간 응급실에서 그 병원 원장 아들이자 인턴 주여정을 만나게 돼요. 복수를 위해 바둑을 배워야 하는 동우는 여정을 바둑 과외 선생으로 모시고 둘의 호칭은 이렇게 선배 후배가 되죠.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둘은 바둑을 함께하며 사계절을 보내고 어느 날인가 헤어져요. 깔끔하게. 동은이 임용에 붙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 연진은 엄마가 됐죠. 연진은 잘나가는 건설사 사장과 결혼해서 딸을 하나 뒀고 둘은 나름 여전히 좋은 부부관계 유지. 기상캐스터로 자기 원고 하나 제대로 못 쓰지만 남편이 광고바가 돈으로 원고시켜. 실력도 없이 아직도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었죠. 월급 220 받으면서 2억 2천짜리 광고 껴넣는 건 연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겠죠. 돈 따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사회적인 보여주기식 직업이 필요할 뿐이죠. 5인방은 여전히 최악의 인성이지만 돈과 허영심 혹은 그 돈에 기생하면 나름 겉으로는 잘 살고 있었고 그런 그들 중 명호 앞에 동은이 나타나요. 그리고 윈윈을 제안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요. 한편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며 유난히 친하게 지내는 교대 선배가 있어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버지가 교사였고 본인은 장학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죠. 자, 다시 세명시. 박연진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이사장이 타깃. 그의 비밀을 찾아 협박해서 원하는 자리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려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공모하게 되는 강현남을 만나게 됩니다. 훗날 동은 복수의 행동대장이 되어 제 역할을 톡톡히 하죠. 자, 이모님 강현남은 가해자 5명의 뒤를 캐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딸에게는 최저시급 한마디로 거의 공짜로 과외를 해주죠. 현남은 사진을 통해 박연진의 딸이 안과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우는 정로생명이 있던 조재준을 떠올리게 돼요. 실제로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솔이가 누구 딸인지 이렇게 사마에서 빨리 나오네요. 박연진의 남편 하도영은 기원에서 동은을 처음 봐요. 바둑을 잘 둔다는 젊고 예쁜 여자애. 도영은 호기심을 갖지만 이 모든 게 동은의 계획. 바로 도영과의 접점을 위해 그 오랜 기간 바둑을 배웠고 도영이 자주 출입하는 기원에 찾아왔죠. 그런데 이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동은 도영. 시즌 1에서의 감정이 호감이었다면 나중에 3월에 나올 시즌 2에서는 도영이 동은을 진짜로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연진이 도영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 빼앗으면 되는 수순. 동우는 현남 딸 과외해주는 기차에서 운명처럼 여정을 다시 만나고 세명시에서 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래서 여정이 엄마가 병원장인 대형 병원을 때려치고 세명시에 개원을 하러 가게 돼요. 동은은 고2 때 학교 폭력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던 과거 담임집을 찾아갑니다. 활짝 웃으며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백합을 선물하죠. 죽으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소름. 지금까지 공들여 친하게 지낸 선배네 아버지였네요. 한마디로 선배한테도 의도적으로 접근. 더 글로리의 좋은 점은 괜히 나온 씬이 없어요. 다 촘촘히 이어져 있고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저 선배가 왜 나왔나 했네. 결국 타고 가는 복수의 도구였어요.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는 박연진. 예전 그 체육관에 악의 무리들이 다 모이고 거기에 동은이 찾아갑니다. 동은은 당당하고 잘못한 게 있는 애들은 당황하죠. 그런데 사라는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그거네.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잊어버리는 현실. 연진이 상 받을 때 환한 얼굴로 오바해서 활용성을 하는 동은에게 다른 넷은 불길함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과거가 떠오르고 두려워서 오히려 폭주하는 연진. 반면 침착한 동은은 방송하는 연진 게시판에 글 써도 되지? 그리고 제주는 정록 생약이 있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걸 다 암시하고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남은 이들의 두려움만 가속되죠. 자기들끼리 톡을 해보지만 뭐 별로 소득은 없어요. 갑작스러운 동은의 출연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동은은 연진의 딸 예솔이 담임으로 부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진은 미친 듯이 동은에게 달려오고 동은은 연진에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두 복수의 일부임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 교실에서 담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든 게 가벼운 게 아님을 직감하게 되죠. 동은은 당시 유일하게 도와주려 했던 보건교사를 다시 만나 또 다른 피해자 윤소희의 이야기와 자료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명호에게 미끼로 던져주죠. 소희가 죽었고 자살로 포장됐지만 사실 타살인 것. 그리고 시체 안치실 위치까지요. 연진은 담임이 동은인 걸 안 이후부터 좌불안석. 이 사실을 남편한테 얘기할 수도 없죠. 하도영이 매주 금요일에 기원에 온다는 걸 알게 된 후 동은은 의도적으로 그와 마주치고 대국을 하게 돼요. 여정이 알려준 기술로 결국 이기고 하도영의 관심을 폭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 진짜 문제인 게 사실 딸 쪽이 아니야, 연진아. 사진 찍히기 좋은 편의점에서 삼김을 씹으면서 도영을 기다리는 동은. 남자들은 참 쉽죠. 바로 동은을 찾아오고 자기 명함을 주게 되죠. 연진은 교장과의 인맥을 이용해서 동은이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불안해서 예솔이 교실을 염탐. 그 시각 동은이는 예솔이가 정록생명임을 알아내죠. 하지만 동은은 예솔에게 그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죠. 그냥 잘못한 게 있는 연진을 압박하는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거든요. 스스로 연진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만들고요. 연진이 돈으로 매수해보려고 하지만 택도 없어요. 다만 제대로 된 협박만 듣죠. 네가 시들어가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우리 천천히 말라 죽어가 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쫄린 연진은 엄마와 묘연의 관계가 있는 경찰서 관계자를 찾아가 동은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그 시각 일 잘하는 현남은 혜정의 핸드폰을 훔쳐내는데 성공해요. 동은 바빠요. 이번엔 사라를 찾아가요. 그것도 교회로. 약을 한 걸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하며 가방 가득 달러를 채우라고 요구하죠. 그래도 여정과 있을 때는 다르네요. 웃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지만 본인은 왕자가 아니라 같이 칼춤 춰줄 망나니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죠. 제주는 동은이 보내온 예솔의 칫솔을 받고 이상한 예감에 아닌 척 예솔에 대해서 계속 묻지만 연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죠. 연락이 끊긴 명호는 블라디보스톡 편도를 끊었지만 4명 모두에게 각자 전화를 한 후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해요. 범인은 4명 중에 1명이겠죠? 여정은 쿨한 병원장 엄마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동은이 있는 3명으로 내려가 개업을 해요. 그리고 동은은 비행기 티켓은 샀지만 비행기는 타지 못한 소모품 명호를 대신해 이제 진짜 본 게임인 도영에게 접근해요. 그 시각 동은에게는 미행이 붙어요. 동은은 접촉사고를 내서 이를 이용하고 그 꼬리를 통해 역추적. 그들이 연진의 엄마와 친밀한 신서장과 접선한다는 걸 발견하죠. 한마디로 연진의 행동책들. 동은에게 연진이 사람을 붙였던 거였네요. 동은도 연진에게 현남을 붙였으니 서로 너무 관심 많았네. 미행이 붙었다고 알려준 현남을 잠시 의심했다가 미안해진 동은은 현남과 더 끈끈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됩니다. 여정은 아예 3명이 내려와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집도 병원도 구하고 동은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죠. 하두영은 동은과 찍힌 사진 한 장과 명호의 명함을 받아요. 유부남에게 다른 여자와 찍힌 사진이니 협박 같은 느낌인 거겠죠? 근데 명호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궁금해진 도영은 명호의 행방을 알기 위해 재준을 찾아갑니다. 아니, 싸우러 간 건가? 두 남자의 불안한 투샷, 엄청난 신경전이 시작돼요.
하도영은 전재준과 아내가 같은 담배를 피운다는 걸 알게 되고 예솔이가 자기 일까 의심 중인 재준은 도영에게 한껏 날을 세우죠. 먼저 명호와 연락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연락 주기로 하지만 뭐 저래 갖고 서로 도움 되겠니? 거짓 정보 안 흘리면 다행이죠. 동은은 카센터에 차를 고치러 갔다가 삼겹살 굽는 소리에 예전 고데기에 당했던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그 길로 여정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옷을 벗어서 알려주죠. 전신에 고데기에 찢어진 화상. 여정은 눈물을 흘리며 동은의 복수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전에 중요한 장면이 있죠. 여정이 연진과 동은이 갖고 있는 초록색 구두를 신고 있고 달러는 모아놨고 약 떨어진 사라는 거대한 초록색 구두를 미친 듯이 그리고 있었어요. 바로 범인의 구두입니다. 한정판이라더니 저래 갖고 신겠니? 내 여자가 다 갖고 있어. 망나니 칼춤을 매력적으로 다짐하는 여정. 흉터가 아니라 상처라 말해주고 자기 소매를 뜯어 망가진 동은의 옷에 단추를 달아줍니다. 그러면서 바둑 누구를 이기고 싶어 했는지 묻고 동은은 재평건설 하도영 대표라고 솔직하게 말해줘요. 연진이네 집 기류는 심상치 않죠. 도영은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 명호에게 화가 나는 한편 재준과 같은 담배를 피우던 연진에게 의심의 질문들을 시작합니다. 이상한 연진은 남편 차 내비에서 재준이네 CC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정의 엄마는 여정이 받은 우편물들 속에서 아버지가 죽인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지속적으로 여정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여정은 항상 칼을 보면서 그 범죄자를 죽이는 망상에 계속해서 시달려요. 그리고 오랜 기간 상담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상담을 그만두기로 하죠. 동은은 사라를 협박해서 달러가 가득 든 가방을 받고 그 돈으로 현남의 딸을 유학 보내려고 준비해요. 엄마 현남도 복수 공모 범죄자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딸은 엄마를 잊을 거고 함께 살 수 없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거죠. 동우는 명호와 헤어지기 전 소희를 밀어 죽인 게 연진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이후 명호가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범인이 어느 정도 좁혀지는 거겠죠? 자, 이제 예솔을 가운데 두고 도영과 재준 두 남자 사이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해요. 도영은 딸이 정록생명이라는 걸 눈치채지만 일단 티내지 않고 재준은 미친 듯이 자기 딸 예솔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 난리를 쳐요. 혜정이나 연진을 떠보기도 하고 친구 변호사 통해 법적으로도 알아보고 결국 아버지 참관 수업에 따라오기에 이릅니다. 거기서도 신경전. 그리고 하도영은 동은이 자기 반 아이 담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의도적 접근이 심증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파트 1의 막화입니다. 어쩐지 신 따위 안 믿는다던 동은이가 난데없이 절에서 겁나 열심히 불공을 들이는 컷이 나왔다 했어요.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네. 혜정이의 예비 시어머니와 절친한 사이인 동은을 보고 혜정은 혼비백산. 돈 많은 남자와의 결혼을 깨지 않기 위해 사과도 하고 폐악도 부리고 다시 매달려도 보지만 혜정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 동은이의 스파이가 되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명호 실종 신고를 하는 일. 그래야 범인을 잡을 수 있고 그게 박연진을 조이는 일이 될 테니까요. 동시에 사라도 약을 했다는 게 들통날 수 있겠네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 끝나고 재준은 다시 예솔이를 보고 있다가 하도영과 신경전을 벌이고 동은은 학교에 온 전재준을 만나고 과거 성추행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과거의 기억에 큰 고통을 겪게 돼요. 아직도 지속되는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죠. 한마디로 학교폭력은 지난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 하도영은 혜정이를 불러 연진과 동은의 과거를 묻고 동은에게 약점을 잡혀 동은을 위해 일하기로 한 혜정은 지금까지 있었던 학교폭력건을 사실대로 도영에게 털어놔요. 아내의 과거를 들은 하도영은 충격을 받고 동은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도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동은뿐이 아니에요. 자신이 건설한 바둑공원에서 여정을 만나고 개원의사 여정의 명함도 받죠. 그리고 여정은 동은에게 가서 하도영이 멋져서 짜증난다고 귀여운 질투를 해요. 이거 나중에 동은 도영이 썸 탄다는 복선이겠죠. 이제 이미 도영은 연진을 믿지 않아요. 연진은 도영이 감 잡은 걸 눈치채고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하고 재준은 예솔이 아빠로 살기 위해 연진을 사랑한다며 이혼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연진은 그 순간에 도영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버리죠. 동은은 모든 것을 알게 된 도영과 만나요. 아내인 연진의 말보다 피해자인 동은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고 하죠. 동은은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와 복수를 위해 해왔던 일들 그리고 도영에게 접근하기 위해 바둑을 배웠던 것까지 솔직하고 담담하게 얘기해요. 그 시각 연진은 동은의 집을 발견해요. 바로 자기네 집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빌라. 그리고 1화의 장면과 연결되죠. 바로 연진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집. 지금까지 가해자 5인방의 행적 사진들로 가득 찬 방. 그
그 방에서 자신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동은을 죽여버리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연진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도영이 찾아오고 둘은 피해자의 집에서 마주하죠. 마지막 씬. 여정은 윤소희의 시신이 있는 곳을 가서 열어보고 비어있음을 발견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누군가 시신을 빼돌린 거겠죠. 자, 저는 이제 스토리를 마치고 뇌피셜로 다시 돌아올게요. 드라마 퀸 구독